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쓰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하루 만에 17.9% 폭등하며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증시 개장 이후 역대 최고 하루 상승률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의 11.9% 상승이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큰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조차 역대 최고 상승률은 2026년 3월 5일 기록한 14.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그 기록마저 3.8%포인트나 뛰어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코스피 전체가 하나의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며 폭등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폭등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과 하루 전까지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월 19일 장중 9,386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거래일 만에 21.4% 급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고 7월 29일에는 장중 5,263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43.9% 폭락, 단 27거래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가파르게 진행된 폭락장이었습니다. 직전 기록은 2020년 코로나19 쇼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은 코로나19 당시보다도 더 빠르고 더 깊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폭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직전의 상승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2025년 4월 9일 장중 2285포인트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다음 날인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9일 사상 최고치인 9386포인트까지 단 290거래일 만에 무려 310.8%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오른 상승장이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당시의 상승률도 넘어섰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던 장기 상승장의 최고 상승률인 307.1%도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오른 시장은 언제든 급격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 랠리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이격이 극단적으로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제가 직접 개발한 분석 차트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통해 이번 기술적 버블의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제적으로 폭락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기술적 버블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위험 관리에만 집중한다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치평가만 믿고 펀더멘털에만 집중했던 투자자라면 이번 급락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에서는 펀더멘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적 분석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투자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쌓여있는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펀더멘털상 버블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버블이 형성되었다면 단기적으로는 그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기술적 버블이 어디까지 커질지 또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술적 버블이 형성된 시장에서는 아주 작은 악재 하나만으로도 급격한 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버블이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면 욕심을 줄이고 일부 차익을 실현한 뒤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피의 기술적 버블이 가장 심했던 5월과 6월. 바로 그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레버리지를 크게 늘리며 본격적인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불과 2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전체 순매수 규모는 약 105조 원인데 그 가운데 약 77%가 단 2달 동안 집중된 것입니다. 일별 수급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본격적인 순매수는 5월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코스피가 저점 대비 3배 이상 오른 7,500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즉, 상승 초입이 아니라 상승장의 막바지에 대거 뛰어든 것입니다. 5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00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폭락이 시작된 이후인 6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도 무려 43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계속해서 물타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후입니다. 7월 29일 저점을 형성한 이후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약 3.4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31일 시장이 사상 최대 폭등을 기록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 만에 8.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1일 순매도입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은 폭락 과정에서 저가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급락을 견디지 못했던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뒤늦게 출회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 주체별 매수 단가나 투자 목적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매도 동기를 단정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개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의 기술적 버블이 커질수록 오히려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약 14조 4천억 원 규모의 1차 차익 실현이 있었고 올해 2월과 3월에는 약 57조 원 규모의 중규모 차익 실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역사적인 급등세를 이어가던 5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은 무려 10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세 차례 차익 실현 규모를 모두 합치면 175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차익 실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비관해서 팔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코스피가 300% 넘게 상승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대형주들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대부분 받아낸 셈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했고 결과적으로 상당수 투자자가 고점 부근에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은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레버리지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신용잔고 데이터를 보면 당시 시장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월말 기준 신용잔고가 전년 같은 달보다 10조 원 이상 증가한 사례는 단 15번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7번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증가 규모 상위 3개가 모두 올해 4월, 5월, 6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스피의 기술적 버블이 정점으로 향하던 시기였습니다. 신용거래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번 신용잔고의 흐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던 코로나19 유동성 랠리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시장이 급등하는 동안 신용잔고가 빠르게 증가했고 2021년 7월 코스피가 정점을 찍자 신용잔고 역시 함께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장고는 코스피의 정점과 거의 같은 시기에 피크를 형성했고 시장 하락과 함께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투자 심리는 반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미수거래입니다. 신용거래는 비교적 긴 기간 유지할 수 있지만 미수거래는 불과 2거래일 안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레버리지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청산되는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번 기술적 버블의 정점과 붕괴 과정이 진행된 5월부터 7월까지 미수거래로 발생한 반대 매매 규모만 약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퇴장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7월 3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시장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날, 코스피는 장중 저점을 지켜내며 기술적인 반등 신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국에서 연이어 결정적인 호재가 발표됩니다. 먼저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2분기 GDP 성장률은 1.5%를 기록하며 직전 분기보다 0.6%포인트 둔화됐고 시장에서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끌고 있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확대를 시장이 확인하자 순식간에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결국 코스피는 지난 31일 17.9% 급등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안도하게 됩니다. 이제 바닥이 나온 것 아닐까?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실제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대부분 같습니다.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고 PER과 PBR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논리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가치 측면에서 매우 싸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지금을 진짜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차트가 제가 아직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차트 하나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직접 만든 분석 자료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의 일별주가와 52주 최저가, 그리고 52주 최저가 대비 최고 상승률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그리고 기술적 버블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 선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은 52주 최저가 대비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200%를 넘어선 사례는 단 2번뿐입니다. 첫 번째는 2000년 IT 버블, 그리고 두 번째가 2026년 현재입니다. 2000년 IT 랠리 당시 이 지표는 266.2%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AI 랠리에서는 215%를 기록했습니다. IT 버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코스피 역사상 두 번째로 강했던 상승 랠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최고점이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처럼 상승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커졌던 시장은 예외 없이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투자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에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상보다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거나 매도세가 잠시 약해지기만 해도 주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닥이다.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러한 기대가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가장 강한 반등은 하락장이 끝난 뒤가 아니라 하락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등을 흔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차트 아래쪽에 노란색 점선을 보겠습니다. 이 선은 장기 평균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진정한 바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의 대세 하락장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강한 반등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확인했던 시점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색 선이 장기 평균선인 노란색 점선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상승장의 열기가 충분히 식고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기대가 대부분 해소된 이후에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를 포함해 2002년과 2021년 유동성 버블 붕괴 당시를 살펴봐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100%가 넘는 강한 상승 이후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최종 바닥은 장기 평균 아래까지 충분히 조정이 진행된 이후에야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번 AI 랠리에서 검은색 선은 21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급락이 진행되면서 일부 과열은 해소됐지만 7월 31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장기 평균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표준 편차 최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과열이 일부 진정되기는 했지만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추가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예상 밖의 변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정책이나 유동성이 시장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모든 조정이 끝났다. 지금이 확실한 바닥이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기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은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도구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주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 가치를 향해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탐욕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기에는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고 공포가 극단으로 번지면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수급과 투자 심리,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과열될 때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공포가 극단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기회를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처럼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성급하게 추격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가장 안도하는 순간 다시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비중을 한꺼번에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반등 국면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부를 현금화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과열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공포를 번갈아 보여줍니다. 상승장에서는 영원히 오를 것처럼 보이고 하락장에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투자 판단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